A 발전기의 위상, A 발전기 기전력, 그리고 B 발전기 기전력이고, 이제 둘 사이에 각도 차이가 있겠죠. 둘 사이에 어떤 위상각 차이가 있다. 위상 차이 델타 S만큼 벌어지면, 둘 사이에 어떤 그 기전력의 차이는 이러한 위상 관계를 이용해서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값은 이 A라는 기전력에서 이 B 발전기 기전력을 뺀 값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따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환전류는, IS라는 순환전류는 병렬 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두 대의 이 발전기를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두 대의 발전기를 모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두 배의 임피던스로 나눠줘야 되겠죠. 두 배의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는데 어떤 전압을 나눌 것이냐. 이 A와 이 B 두 기전력의 차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1스이면 나머지 각은 이 180도라고 했기 때문에 180도 마이너스 델타 S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절반의 각도는 몇 도가 되냐면 2분의 180 마이너스 델타 S라는 각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절반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반의 길이를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두 배를 취하게 되면 이제 이 A 마이너스 이 B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과정에 의해서 또 이제 수수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7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출 문제 중에서는 제일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출력과 전격 출력, 전격 전압, 전격 역률이 주어져 있고 이 같은 전격이나 역률을 가진 두 대의 발전기가 이제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가 한쪽의 여자를 감소시켜서 역률을 1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역률을 1로 했었을 때 다른 발전기의 전류와 역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두 대의 발전기가 같은 전격이니까 저 같은 전압이다. 두 대의 전격 전압 V에는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률이 0.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발전기의 전류나 그리고 B 발전기의 전류나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과 출력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도 같은 역률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역률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하 전류는 두 개의 전류가 더해진 형태가 되겠죠. EA 플러스 EB의 두 개의 전류가 더해진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적으로 쭉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이 부분 I 코사인 세타 이 전체 전류를 부하 전류인 I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 코사인 세타는 유효 전류가 되겠죠. 유효 전류가 될 것이고 이 세로의 길이 I 사인 세타는 이제 무효 전류가 될 것입니다. 무효 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냐면 A 발전기는 역률을 1로 만들었대요. A 발전기를 역률을 1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각도 세타가 몇 도이다? 0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도가 되어서 이 원래 A 발전기의 유효 전류인 이만큼이 A라는 이제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하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값으로 이렇게 부하 전류에 해당되는 값을 계속 흘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만큼의 무효 전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만큼의 무효 전류, 그 다음에 전체 유효 전류와 부하에 따른 전체 유효 전류, 무효 전류는 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하면 이 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원래 전류값에서 이 지금 IA라고 할게요. IA를 빼야지만 B 발전기의 전류는
부하 전류에서 A 발전기가 분담한 전류를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발전기만큼 이렇게 차를 해주게 되면 A 발전기의 이제 B 발전기의 전류의 크기는 이러한 크기의 B 발전기 전류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효전류라는 것이 유효전류가 A의 원래 최초의 역률이 0.8일 때 유효전류가 A 발전기의 유효전류나 B 발전기의 유효전류랑 서로 같기 때문에 그 절반의 길이가 같게 되고 이 유효전류의 크기도 이제 변경이 되더라도 유효전류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한번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부하 전류는 전력을 이제 3상이기 때문에 전력인 P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었다는 것은 유효 전력에 대한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전격 출력이 KVA로 주어져 있어서 이제 P상 전력입니다. 피상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피상 전력은 뒤에 역류를 따로 생각하지 않죠. 역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격 전류는 루트 3 V분의 전력 P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3300분의 10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어서 이제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174.95 암페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전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유효전류 어떻게 계산했죠? 유효전류는 I 코사인 세타이죠. 그래서 I 코사인 세타 174.95 곱하기 역률 0.8을 해주게 되면 이 유효전류가 139.36 그리고 무효전류는 174.95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한 반대가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한 반대가 0.6이 되거든요. 그래서 0.6을 곱해주게 되면 104.96이다라는 유효전류와 무효전류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하전류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으니까 역률이 이게 0.8일 때의 상황이죠. 역률이 0.8일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은 발전기 한 대당 이렇게 공급하고 있으니까 전체로 본다면 전체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공급량은 곱하기 2배가 되겠죠? 유효전류도 곱하기 2배, 무효전류도 곱하기 2배가 될 것입니다. 곱하기 2배씩 해주게 되면 277.92A 그리고 무효전류는 209.92A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뀐다고 하냐면 A 발전기의 역률이 1이 된다. 역률이 1이다라는 것은 전체가 다 유효 전류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체가 A 발전기는 유효 전류만 흐르게 된다. 그래서 A 발전기의 유효 전류가 이만큼만 흐르고 있는 것이죠. A 발전기의 전류는 유효 전류만 흐르게 되고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유효 전류만 흐르게 되어서 139.36 암페어라는 전류만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류는 크기가 제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B 발전기가 분담해야 되는 값을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B 발전기는 유효전류 전체에 공급되어야 되는 유효전류에서 A 발전기가 가져간 유효전류를 빼면은 그 절반의 크기인 139.36 암페어가 될 것이고 무효전류는 A 발전기가 하나도 공급하지 않으니까 전체를 누가 공급해야 된다? B 발전기가 공급을 해야 되겠죠. 209.92A가 B 발전기의 유효전류, 무효전류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B 발전기의 전체 전류는 IB는 루트 100 유효전류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류의 제곱 209.92의 제곱을 취해주게 되면 그 크기가 252.3 암페어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발전기의 역률이라는 것은 이 각도에 대한 거잖아요. 이 각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전류에 대한 유효 전류의 크기 코사인 세타 B는 전체 전류 252.3 암페어 분의 유효 전류의 크기 139.36 암페어를 해주게 되면 그 역률이 0.554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다. 역률 0.8 100A의 부하 전류를 공급하고 있다. 각 발전기의 유효 전류는 같고 A의 전류가 667이다. 그러면 B의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전기의 유효 전류가 같네요.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부하 전류의 값을 보니까 부하 전류가 역률 0.8에 1000암페어의 부하 전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효 전류는 얼마일까요? 유효 전류는 1000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00암페어가 공급되는 유효 전류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무효 전류는 이제 역률 이게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이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코사인 0.8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전류는 이제 공급되는 무효전류는 1000 곱하기 0.6이 되어서 600A이다 라는 두 개의 이제 유효전류와 무효전류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두 발전기의 유효전류는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A 발전기의 유효전류 A 발전기의 유효전류는 400이 될 것이고 B 발전기의 유효전류도 40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 발전기의 무효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B 발전기의 무효전류는 전체 전류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 방법에 의해서 보면 유효분 그리고 무효분 그리고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전체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크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전체 크기의 제곱에서 루트 전체 크기의 제곱 전체 전류 제곱에서 이제 유효 전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유효분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 무효분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발전기죠. A 발전기의 무효분을 계산해 보니까 루트 뭐라고 A 발전기 전체 전류는 667의 제곱에서 유효분 400의 제곱을 빼주니까 이제 A 발전기가 담당하는 무효분이 533.75 암페어이다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무효 전류가 600암페어잖아요. 그러면 B 발전기는 얼마큼 공급하고 있다? 600에서 B 발전기가 담당하는 무효분을 빼주게 되면 533.75를 빼주니까 B 발전기의 무효분이 66.25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B 발전기 전체 전류잖아요. B 발전기 전체 전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B 발전기 전체 전류 IB는 루트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이다. 그래서 유효분은 400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이 66.25의 제곱을 취해주니까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05.5 암페어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405 암페어가 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92번을 보게 되면 이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식을 보니까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전압 변동률은 이제 단자 전압분의 유도 기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 곱하기 100으로서 전압 변동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조건을 보니까 출력 값이 주어져 있고 정적 전압이 주어져 있고 역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이제 동기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는데 동기 리액턴스가 이제 단위 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단위 값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단위값 PU라는 것이 이제 퍼
퍼 유닛의 약자로서 정적 전압에 대한 단위값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정적 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압 강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적 전압을 1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큼의 전압 강하를 가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벡터도를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동기 발전기의 기본적인 벡터도가 이렇잖아요. 기전력이 있고 기전력에서 동기 리액턴스만큼의 전압 강하가 생기게 되면 전압은 이제 발전되는 유도 기전력은 단자 전압 플러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 리액턴스 전압 강하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류까지의 위상각이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역률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8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전압을 1로 보았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이 0.8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0.8이 될 것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부분의 길이가 0.6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을 1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전압 강하의 크기가 바로 동기 리액턴스의 단위값이니까 여기에 크기가 얼마 된다? 0.8이다. 그러면 2의 크기를 우리 계산할 수 있겠네요. 2의 크기는 이제 직각 삼각형에 의해서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게 되면 0.8의 제곱 플러스 2개의 값을 더하니까 1.4의 제곱이 되어서 이 크기가 1.61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1분의 전압을 1로 보았을 때, 정적 전압을 1로 보았을 때 유도 기전력이 1.61의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61%의 전압 변동률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동기 리액턴스가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정적 전압에 대해서 0.8의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정적 전압이 100일 때 리액턴스의 전압이 80만큼 전압 강화를 시켜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큰 전압 변동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3번은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인데요. 이제 자기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여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장거리 송전선로에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장거리 선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커지더라? 선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C의 용량이 정전 용량이 크다. 정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마치 이 동기 발전기에 부하로서 정전 용량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C가 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의 증자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증자 작용으로 인해서 단자 전압이 정격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현상이 바로 자기여자 작용입니다. 그럼 자기여자 작용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C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정전 용량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전 용량을 상쇄시켜준다면 이 자기여자 작용을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쇄시켜주는 것은 다 뭘로 상쇄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C에 의해서 진상전류가 문제이니까 지상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L 인덕턴스를 삽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수전단의 변압기를 병렬로 접속한다. 그리고 발전기 여러 대를 모선의 병렬로 접속한다. 다 L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L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들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진상전류를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단락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단락비가 크면 자기 여자 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락비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한다. 크게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95번은 이제 단락 사고가 일어났네요. 발전기 단자에서 단자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단락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단락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단락 전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단락 전류는 두 가지로 발생한다라고 했죠. 단락 전류는 두 가지 형태이다. 바로 단락이 발생하자마자 나타나는 돌발
단락 전류가 있고 이제 돌발 단락이 끝나고 나오는 지속 단락 전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높아져 버리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전류를 전기자에 있는 인덕턴스가 그걸 방해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덕턴스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이제 적으로 상승하는 전류를 방해하려고 한다랍니다. 방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기 리액턴스라는 것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전류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힘 때문에 이 전기자 리액턴스가 초기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전류라는 게 발생되는 기전력을 이제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는 값이 흐르는 전류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저항을 무시해 버린다면 동기 리액턴스 분의 기전력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리액턴스 플러스 누설 리액턴스 분의 기전력이 되는데 전기자 리액턴스 값이 나타나지 않아서 초반에는 매우 높은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가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 방해하는 힘도 점점 줄어들어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 값도 나오고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값도 나오게 되어서 이제 전류 값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이제 단락 전류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점차로 감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처음에는 돌발 단락 전류가 흘러서 매우 높은 전류가 흘렀다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점차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발 단락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리액턴스 중에서 전기자 리액턴스가 사라져 버리고 주로 뭐가 담당한다? 누설 리액턴스가 이 전류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전동기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 뭘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기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동기전동기의 이제 무효 전류와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보자면 외부에서 이쪽에 이제 단자전압 V를 공급해 주겠죠. 단자전압 V가 공급되면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이제 회전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역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역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역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단자전압과 역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이 부분에 흐른 전류는 0값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여자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니까 여자를 증가시키게 되면 전압보다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단자 전압과 기전력을 봤을 때. 그러면 높은 기전력에서 이쪽 단자 전압 측으로 이제 나오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근데 나오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기전력이 더 크니까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 권선이 가지는 인덕턴스의 크기 때문에 90도 느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무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효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단자 전압과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단자 전압보다 흐르는 전류가 어떻습니까? 90도 앞서죠.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자 전압보다 이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어쨌든 여기 흐르는 부하 전류나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자 전류 또는 부하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앞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단자 전압과의 위상 관계는 다음과 같지만 기전력과의 위상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전력과의 위상관계를 보니까
전류가 더 앞서네요. 전류의 위상이 더 느리게 만들어지네요. 전류의 위상이 더 느린 관계는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이죠.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자작용 때문에 이 자속이 감소되어서 결국에 V는 E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순간에는 이제 전기자 전류가 단자 전압보다 앞선 그런 위상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전동기에 관한 말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면 이제 동기전동기의 기본적인 이제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동기전동기라는 것은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로 일정하다. 이제 동기전동기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한데 무슨 속도? 동기 속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력이 큽니다. 출력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세 번째, 역률이 좋다. 역률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 효율이 좋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따져보자면 단점은 속도의 제어가 어렵습니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 토크가 없어요. 기동 토크가 없다. 기동 토크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세 번째,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계좌를 이제 그 자석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 동기화를 이루어서 계속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그 차이보다 더 벌어져 버리게 되면 동기 탈조가 일어나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발생하기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기동 토크 작죠. 공기 전동이랑 기동 토크가 작아요. 그리고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여자기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역류를 조절할 수 없다. 역류는 이 기전력의 크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역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게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제동건선은 이제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속도의 증속 감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은 속도 차이로 이런 속도의 차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제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난조를 방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용도를 보자면 제동건선은 자기 기동의 기동 토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 조상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동기 조상기의 용도 자체가 역류를 개선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역류를 개선해 주는 것이고, 원래 전압과 전류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유효분은 I, 여기를 세타로 간다면 유효전류는 I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무효전류는 I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유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죠. 이를 이용해서 전력에 대한 벡터를 그려보게 되면 이만큼이 유효 전력, 그리고 90도 위상 차이를 두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9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효 전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타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률을 개선하고 싶어요. 개선하고 싶다는 값을 감소시켜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감소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역류를 세타의 다시 크기로 감소시키려면 무효전력을 반대 방향으로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무효전력을 공급해 준다면 역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크기를 봤을 때 그 크기는
이 탄젠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원래 크기 전체의 크기가 P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P 탄젠트 유효 전력을 P라고 하도록 할게요. P 탄젠트 세타에서 P 탄젠트 세타 다시를 빼주는 용량이 무슨 용량이다?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이제 필요한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28번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정적 용량이 1000kVA인 교류 발전기가 뒤진 역률 0.75, 출력 500kW의 유도 전동계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정적 상태가 될 때까지 몇 개의 전구를 켤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부하가 두 가지인 것이죠. 어떤 부하입니까? 역률 75, 출력 500의 유도 전동기 하나, 그리고 50W의 전구 두 개의 부하의 부하 1, 부하 2의 전력을 공급하겠다. 어떤 걸로? 용량 1000kVA인 것으로 이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출력이 킬로와트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유효 전력이 되겠죠. 유효 전력의 크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전력의 크기인데 유도 전동기의 효율이 0.88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유효 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500보다 효율이 100%이면 500을 그대로 다 쓰겠지만 효율이 점점점 낮아질수록 요구되는 에너지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전력은 500을 0.88로 나눈 크기가 되어서 568.18의 유효 전력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률이 0.7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무효 전력의 크기, 무효 전력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고 그걸 또 효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01.1 kVA를 공급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하는 바로 유도 전동기다. 유도 전동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하로서 전구를 몇 개를 켤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전구가 소모하는 것은 다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유효 전력이 전등에 대한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효 전류는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무효 전류는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효 전류가 그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급되는 전력이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네요. 이 길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피상 전력의 크기가 되고 피상 전력의 크기는 지금 정적 용량이 1000kVA잖아요. 1000kVA인 크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전력은 501.1 kVA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효 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전체 이 유효 전력의 크기는 루트 1000, 1000의 제곱에서 501.1을 빼주게 되면 전체 유효 전력의 크기는 565.4 킬로와트만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유도 전동기가 얼마나 쓰고 있죠? 유도 전동기가 쓰는 유효 전력은 얼마나 쓰고 있냐면 568.18만큼 쓰고 있죠. 이걸 뺀 만큼이 남아있는 유효 전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유효 전력의 크기는 297.2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 용량입니다. 잔여 용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잔여 용량을 50W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나누기 50W를 해주게 되면 몇 개의 전구가 나오냐면 5944개를 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5944니까 약 몇 개? 6000개. 6000개를 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6000개를 켜버리게 되면 6000개를 켭니다. 50W짜리를 6000개를 치면 요구되는 용량 어떻게 됩니까? 요구 용량 얼마가 되냐면 50W 곱하기 6000개
6,000개를 하게 되면 300kW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300kW가 필요해요. 300kW가 이제 필요한데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잔여 용량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297.2kW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과부하가 되어버리겠죠. 과부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6,000개까지는 킬 수가 없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5,000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0개를 이 5,944개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과부하가 되어버립니다. 과부하라는 것은 기계장치가 공급할 수 없는 용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이제 6,000개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6,000개를, 5,944개를 넘을 수가 없어서 5,000개 또는 5,900개, 뭐, 보기에 만약에 5,900개가 있다면 5,900개가 좀 더 타당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기에 대한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한 게 좀 있는데 궁금하거나 좀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